팀 휴스턴 다이나모와 원정팀 로스앤젤레스 FC의 경기는 원정팀의 2대0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잔상을 남긴 것은 스코어가 아니었습니다. 경기의 진정한 초점은 전반 45분부터 2분까지 휴스턴 다이나모의 센터백 안토니오 카를로스가 손흥민의 발뒤꿈치를 겨냥해 잔혹한 스터드 태클을 날린 순간이었습니다. 즉시 다이렉트 레드카드가 나왔습니다. LAFC 주장의 발목은 피로 물들었고 의료진이 피치에 들어와 3분이 넘도록 응급조치를 해야만 했습니다. 모두가 이 한국 슈퍼스타의 오늘 경기는 여기서 끝났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은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절뚝거리는 발걸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교체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피치에 남아 계속해서 경기를 뛰었고 마르코 델가도 56분과 스테판 유스타키오에게 믿기 힘든 2개의 밥상 차리기, 완벽한 찬스 제공, 어시스트를 찔러 넣으며 2개의 원더골을 만들어냈고 경기의 승패를 직접 결정지었습니다. 종료 휘슬이 울리고 1시간 뒤 믹스트존 공동 취재구역에서는 전례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전반전 막판 살기 등등한 표정을 지었던 190cm의 도살자 안토니오 카를로스가 미디어 카메라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과 눈물 범벅이 된 뺨을 한 그는 어떠한 변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카를로스는 흐느껴 울며 MLS 전체를 뒤흔들 만한 심리적 고백을 털어놓았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번 부탁드립니다. 도살자의 공포를 해독하다. 팬텀 드리블 이라는 이름의 강박 축구계는 종종 폭력을 악의적인 본성이라며 규탄합니다. 하지만 안토니오 카를로스는 그보다 훨씬 복잡한 진실을 벗겨냈습니다. 그 무자비한 태클은 사실 그보다 훨씬 전부터 손흥민에 의해 조종당하고 무너져 내린 신경계의 마지막 붕괴의 지점이었던 것입니다. 관중석의 팬들과 TV 앞의 시청자들은 공조차 가지고 있지 않던 소니의 발뒤꿈치를 밟은 저를 냉혈한이나 도살자라며 욕하고 있을 겁니다. 카를로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비난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피치 위에 서 있지 않았고 제가 얼마나 끔찍한 45분을 보냈는지 알지 못합니다. 당시 제 이성은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였습니다. 카를로스는 전문가들의 시선을 패닉의 근원이 된 37분의 한 상황으로 돌렸습니다. 그때 소니는 팬텀 드리블, 유령 드리블을 선보였습니다. 공이 굴러가고 있었고 그는 공을 건드리지도 않은 채 골반과 어깨에 춤추는 듯한 움직임 하나로 무게 중심을 속이며 저를 포함한 3명의 수비 블록 전체를 허수아비로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인 관성을 무시하고 미끄러지듯 빠져나가는 그의 몸놀림을 목격한 순간 저는 신체적 능력과 축구 지능의 격차가 너무나도 거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45분 플러스 2분 스테판 유스타키오가 하프라인에서 공을 잡았을 때 저는 소니의 눈빛이 제등 뒤에 치명적인 공간을 스캐닝하고 있는 것을 곁눈질로 보았습니다. 극도의 공포와 패닉이 제 이성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때 제가 반칙을 한 것은 동업자의 다리를 부러뜨리겠다는 선천적인 악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물리 법칙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천재 앞에서 한 인간이 느끼는 본능적인 공포심 때문이었습니다. 제 뇌는 어떻게든 그를 멈춰야 한다고 비명을 질러댔고 제 몸은 가장 최악의 방식으로 반응하고 말았습니다. 가장 뼈아픈 형벌. 폭력이 지성 앞에 고개 숙일 때 레드카드를 받고 피치를 떠난 카를로스는 라커룸에 갇혔습니다. 홀로 멍하니 TV 화면으로 후반전을 지켜봐야 했던 그 경험이야말로 폭력적인 축구에 내려진 가장 잔혹하고 상징적인 형벌이었습니다. 라커룸에서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을 때 저는 그 태클로 LAFC의 두뇌를 완전히 파괴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이 소니를 구급차에 태워보낼 거라 생각했죠. 카를로스가 눈물을 흘리며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화면 속에서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피치로 다시 걸어 나오는 7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잔혹한 형벌이 닥쳐왔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아니라 바로 피해자의 시야로부터 비롯된 형벌이었습니다. 발목에서 피가 나고 있었기에 손흥민은 더 이상 폭발적인 스피드를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밑으로 내려와 철저히 두뇌에 의존하며 마치 축구 도사처럼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56분, 그는 3명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름 끼칠 정도로 고요하고 정교한 아웃프런트 터치 하나로 우리 수비 시스템 전체를 찢어버렸고 쇄도하던 마르코 델가도가 골을 넣었습니다. 수십 분 뒤 똑같은 시나리오가 반복되었습니다. 소니는 여유롭게 걸어다니며 유스타키오가 대포할 슈팅을 날릴 수 있도록 완벽한 질주 동선에 공을 갖다 놓았습니다. TV 화면을 스쳐 지나가는 그의 어시스트 하나하나가 제 어리석음과 무력함을 찌르는 비수 같았습니다. 카를로스는 뼈아픈 진리를 깨달으며 말을 맺었습니다. 저는 근육의 폭력으로 그의 육체를 파괴하려 했지만 그는 압도적인 평정심과 초월적인 지성으로 우리 팀 전체의 숨통을 끊어놓았습니다. 폭력은 지성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제 커리어 내내 짊어지고 가야 할 보이지 않는 굴욕입니다. 플레이메이커의 변신, 킬러의 새로운 신분증 경험 풍부한 센터백의 전문적인 시각에서 안토니오 카를로스는 올 시즌 MLS에서 보여준 손흥민의 무서운 진화를 분석했습니다. 이는 왜 모든 팀들의 파괴 공작이나 예측 수비가 무용지물이 되었는지를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휴스턴 다이나모 코칭 스태프는 손흥민을 묶기 위해 일주일 내내 훈련했습니다. 우리의 플랜은 수비 라인을 깊숙이 내리는 딥블록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비 뒷공간으로 질주할 공간을 빼앗으면 그가 무력해질 것이라고 굳게 믿었죠. 카를로스가 전술판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현재의 손흥민은 완전히 새로운 신분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측면에 머무는 단순한 득점 기계가 아닙니다. 그는 완성형 플레이메이커로 진화했습니다. 우리가 공간을 틀어막았을 때 그는 무리하게 드리블로 벽을 뚫으려 하는 대신 밑으로 내려와 상대의 압박을 빨아들이는 전술적 블랙홀 역할을 하며 여유롭게 공을 배급했습니다. 후반전을 보십시오. 카를로스는 수비의 불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부어오른 발목 때문에 시속 15km 이상으로 뛸 수 없는 상황에서도 손흥민의 전술적 시야는 면도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제자리에 서서 패스를 뿌렸습니다. 빠른 두 발을 묶기 위해 태클을 걸 수는 있겠지만 당신의 수비 시스템이 가진 모든 약점과 균열을 2초 먼저 꿰뚫어보는 두뇌를 폭력으로 무력화할 수는 없습니다. 후회의 눈물, 걸작을 파괴하려 했던 것을 사과합니다. 감정이 벅차오른 짧은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안토니오 카를로스는 프로 선수의 체면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상대 선수의 가족에게 직접 사과의 말을 전하며 후회의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인터뷰를 하는 것은 대중의 동정을 바라거나 MLS 징계위원회의 선처를 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 경기 출장 정지를 받아 마땅합니다. 카를로스는 처벌을 당당히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여러분의 카메라 렌즈를 빌려 손흥민 선수 본인과 그의 가족, 그리고 그를 걱정하고 계실 팬분들께 가장 깊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미국 축구는 용기와 관용에 대한 위대한 교훈을 목격했습니다. 저의 잔인한 태클에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일어섰습니다. 그는 불평하지도 보복하지도 저를 향해 단 한마디의 원망도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을 참고 LAFC를 이끌며 리그 4연승을 지켜냈습니다. 카를로스가 울먹이며 말을 맺었습니다. 정말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공포심에 이성을 잃은 찰나의 순간 저는 제 손으로 축구의 걸작을 파괴할 뻔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기술이 위대한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폭력 앞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는 불멸의 스포츠 정신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화신입니다. 신께서 그의 두 다리가 하루빨리 회복되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문가들의 반응과 결론 가해자의 진심 어린 고백은 언론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그라운드의 끔찍한 사고를 스포츠 인간 심리의 한계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로 승화시켰습니다. 네마냐 비디치,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철벽 센터백. 카를로스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너무나 영리한 공격수를 마주했을 때 느끼는 공포심은 수비수의 신경계를 마비시키고 우발적이고 최악의 수비 결정을 내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손흥민의 팬텀 드리블 앞에서 멘탈이 붕괴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 태클은 추악한 행동이었지만 그의 사과는 진정한 어른, 성인 남자의 태도였습니다. 라즈팔 브라르 박사, 스포츠 부상 분석 전문가. 피가 스며 나오는 발목으로 경기를 뛴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 내성을 요구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손흥민이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다는 것은 침착함과 의사결정을 통제하는 전두엽이 육체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것은 초인의 자질입니다. BBV, A 컴패스. 스타디움에서의 경기는 레드카드와 피 묻은 상처로 끝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안토니오 카를로스의 고백을 통해 남겨진 핵심 가치는 지성과 숭고함의 절대적인 승리였습니다. 폭력은 손흥민의 발걸음을 늦췄을지 모르지만 역설적으로 몇 배나 더 날카로운 플레이메이커의 두뇌를 깨우고 말았습니다. 고통을 참고 뛴 손흥민의 행동은 추악한 상황을 용기에 대한 웅장한 서사시로 바꿔놓았습니다. 믹스트존이 점차 고요해지고 안토니오 카를로스는 눈물을 닦으며 홈팀 버스를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무거운 징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반대편 라커룸에서는 의료진이 손흥민의 발목에 얼음찜질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LAFC는 오늘 승점 3점을 위해 피를 대가로 치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원한 가치를 얻었습니다. 바로 모든 적들로부터 이끌어낸 절대적인 공포와 깊은 존경심입니다. 수많은 영상 중에서 저희 채널을 선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선택이 저희에겐 정말 소중합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스스로를 잘 돌보시길 바랍니다. 가능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를 응원해 주세요.